떠나가는 봄을 잡아볼까? 꽃잎을 날리며 도망가는 하루. 천천히 가나 뛰어서 가나 아쉽기만 한 봄 하루. 걸어오는 봄을 안아볼까? 향기를 흘리며 붉어지는 하루. 눈으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사랑스럽기만 한 봄 하루. 그대와 나의 봄 하루라는 시를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잎이 돋아나는 생명력에 감탄하게 되는 4월입니다. 햇살은 이미 연두색으로 물들어 세상을 비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온 힘 다해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쓴 당신을 위해 따뜻한 문장과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장전 에세이 산책 글동무 장전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감싸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죠. 어머니 역시 우리와 똑같이 꿈꾸고 아파하며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오늘 산책의 문을 여는 첫 곡은 4월의 푸른 생명력과 자유로운 영혼을 담은 활기찬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딸의 갈등과 화해를 섬세하고도 강인하게 그려낸 애니메이션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OST Touch the Sky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경쾌한 리듬을 타고 힘차게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에세이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ouch the Sky. 엄마는 과연 행복했을까? 27살까지 학생이었던 나는 그때까지도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였다. 어떤 달은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용돈을 받아 감사한 줄도 모르고 돈을 썼다.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엄마는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바로 위암인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는 말을 내게 전하셨다. 애써 담담히 말씀하셨지만 하얗기만 한 엄마 얼굴은 창백하게 보였다. 암이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큰 병원 가봐야 알지. 위암은 요즘 수술만 하면 그만 낫는다고 안 하나. 괜찮을 거라. 그동안 엄마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실 때마다 그냥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여겼다. 가족들의 묵심했던 마음 틈으로 암은 엄마에게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위해 입원하는 날도 엄마는 내 걱정을 하셨다. 그때가 대학원 석사 논문을 쓰는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이다. 논문은 다 끝냈나? 이래 병원에 있을 시간이 되는 기가. 엄마, 지금 누구 걱정하는 거야? 좀, 엄마. 철없던 딸은 위로 대신 짜증을 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암일 뿐
수술만 하면 금세 나올 거라 믿었던 나는 지독히도 어리석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냥 위암인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엄마는 아직 결과를 모르는 진단을 받는 그날, 엄마와 병원에서 마주보며 점심을 먹었는데 엄마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눈이 마주치면 그냥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아 차마 엄마의 눈을 볼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나를 힘들게 했던 사실은 그때 나는 홀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금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둘만의 사랑만 생각하던 철없던 나는 임신을 했다. 분명히 소중한 인연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이었지만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기엔 그때는 버거울 뿐이었다. 종일 고민한 뒤 그 다음날 차마 하면 안 되는 시술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엄마의 곁을 지키러 엄마에게 가서 나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너무나 큰 잘못인 줄 알았지만 뱃속의 이름 모를 생명보다는 내 엄마를 하루라도 더 보고 시간을 함께 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그때였다. 하지만 어떻게 애써 볼 겨를도 없이 엄마와의 시간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다. 마약 성분 진통제 외엔 손쓸 방법이 없었던 엄마는 입퇴원을 반복하며 한 달 반 남짓의 시간을 보내고 2006년 5월 어느 날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긴 여행을 떠나셨다. 그렇게 엄마와의 이 세상 인연은 끝이 났다. 그때 엄마 나이 54세였다. 엄마는 이 세상에 태어나 과연 행복했을까? 진심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이 행복으로 기억되었길 빌고 또 바랐다. 네, 염수경 보이스 액터님의 깊은 목소리로 이소희 작가님의 에세이 한 구절 만나보았습니다.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2004년 개봉한 박흥식 감독의 영화 인어공주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세션맨, 잘려진 새끼손가락과 난청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며 70이 넘어서까지 음악을 해오셨던 심성랑님의 아코디언 연주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인어공주 하면 그 전도연 배우가 생각나요. 1인 2역을 맡아서 딸이 엄마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엄마의 순수한 사랑을 목격하는 판타지 같은 감동을 전해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동화 작가이자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문장으로 길어올리는 에세이스트 이소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 이소희입니다. 22년부터 첫 책을 출간하고 네. 이렇게 강연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청소년 소설도 쓰고 네. 계시네요. 네. 그 중에서 그 제목이 그 수상한 이모티콘, 꿈은 이루어진다. 이 소설 제목이 딱 와닿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텍스트로 담아낸 책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싶었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작가로 이렇게 출간을 하기 이전에는 선생님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었는데 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랑과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한 구석에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청소년 소설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작가님은 그 글쓰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사전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글쓰기라는 것은 흩어진 삶을 한 권으로 묶어주는 시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그 비유가 너무 근사했던 것 같아요.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 오시다가 직접 이제 글을 쓰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네요. 네, 작가로 일단 살아간다는 뜻은 좀 스토리텔러로 늘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을 관찰할 때 조금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이렇게 예쁜 마음, 그런 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네. 작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을 때도 아이들한테 글쓰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거나 네. 뭐 그랬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글쓰기는 모든 공부의 뒷받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지도할 때도 글쓰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을 했었고 네네. 지금 현재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작가님 이게 오늘 딱 처음 뵀는데 너무 편안해서 아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딱 네. 보면 아이들이 막 와서 고민도 털어놓기도 하고 따랐을 것 같은데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그렇게 따랐는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네. 아이들 저는 좀 특이하게도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초등 친구들도 좀 만났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조금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도 그렇게 만나곤 했었는데 네네. 아이들 다 각자 이렇게 지닌 아픔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으면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는 편안하게 남아있는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같은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죠. 내가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더 받는 게 많고 내가 손을 잡아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해전을 옮기는 나한테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많이 들죠, 아이들하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혹시 제자들이 들을 수도 있고, 네. 네. 청취자분들이 함께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 잠시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음악 한 곡 선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어떤 곡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요. 네. 라라랜드 다 아실 거예요. 네. 라라랜드의 OST, 네. 시티 오브 스타라고 소개드리고 싶어요. 네. 꿈을 쫓는 네. 청춘들의 열정과 네. 그 안에서 현실적인 선택들이 네. 제게 큰 울림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울림을 주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곡, 라라랜드의 OST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2016년 전 세계를 황홀하게 만든 데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였죠. 배우 라이언 고슬링과 엠마 스톤이 불렀던 이 곡, 별들의 도시여, 당신은 나만을 위해 빛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곡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희망을 동시에 담은 이 곡, 작가님이 응원하는 청소년들의 미래도 이 별들처럼 반짝이길 바라며 함께 듣겠습니다. City of Stars.
City of Stars 잘 들었습니다. 에세이 속에 그 피아노 이야기가 참 뭉클했었어요. 그 피아노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따님이 치고 있다고요. 네. 엄마의 사랑이 손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아이가 그 피아노의 내력을 알고 있을까요? 처음엔 그냥 방에 아주 커다란, 최근에는 전자피아노이기 때문에 좀 대부분 피아노가 작은데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이 피아노는 클래식 피아노라서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몰랐는데 한 날 묻더라고, 아이가. 이 네. 피아노는 언제적부터 있던 피아노냐고 물어서 제가 딱 이제 우리 딸 같은 나이에, 네 나이에 엄마로부터 선물 받은 피아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줘서 너무 멋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예전에 피아노가 이제 사실 좋잖아요. 소리가 좋고 음향이 좋고. 근데 원목인데다가 커요. 그래서 저도 저 딸한테 이제 소개서 사주고 나서 이거를 고민하다 사실 없앴어요. 끝까지 안고 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었는데 괜히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또 이야기 중에 또 가슴 뭉클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26살에 작가님을 낳으며 인생을 시작하셨고 작가님은 27살에 결혼을 하셔서 29살에 엄마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엄마라는 이제 그 이름을 얻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보였던 어머니의 모습, 처음에 내가 엄마가 되고 났을 때 이후에 보였던 엄마의 모습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제가 27, 8쯤에 결혼을 해서 이제 엄마가 되고 나니 비로소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던가가 다시 한번 반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 전에는 이제 엄마는 그냥 엄마였던 거죠. 네. 예. 엄마의 이름으로 썼는데 제가 아이를 놓고 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니 엄마가 원래 엄마가 아니었구나. 이런 희생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가 되었구나라는 네. 것을 제가 비로소 아이들을 출산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작품 속에는 없는데 이제 엄마가 된 나라는 그 부분도 제가 좀 읽었었는데요. 네. 엄마가 된 나는 내 엄마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일단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삼시세끼 다 밥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도시락을 2개씩 싸주셨던 그런 세대의 엄마들입니다. 네네. 근데 현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냥 다만 아이들이 예뻐하고 그리고 엄마가 제게 주셨던 사랑만큼 그만큼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노력하는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방법은 다르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에세이도 한번 감상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두 번째 에세이는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 제목의 그 한 파트를 보이스 액터 권숙희님의 목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더 선물해 드릴게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2019년 많은 이들의 인생 드라마로 등극한 눈이 부시게의 OST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라는 배우 김혜자님의 마지막 나레이션은 여전히 먹먹한 감동을 주죠.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가라는 작가님의 위로와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드라마의 OST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소희. 두 아이들은 날 닮아 눈이 큰 편인데 내 눈은 엄마의 큰 눈을 많이 닮았다. 특히 둘째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인데도 쌍꺼풀이 커서
눈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 둘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나눴던 말들이 생각난다. 그때 엄마는 병원에서 잠시 퇴원해 집에 계실 때였다. 집에만 있는 엄마가 심심할까봐 나는 끊임없이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뜬금없이 엄마가 내게 말씀을 시작했다. 엄마가 죽는다면 말이다.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죽긴 누가 죽어? 엄마 안 죽어.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깐 엄마 정신 바짝 차리래. 만약에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말이다. 난 네 딸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엄마, 네 딸로 태어나 우리 딸하고 인연이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새 자꾸 든다, 아이가.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엄마를 꼭 안아드릴 수밖에. 엄마는 당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애써 부정하고 싶을 뿐이었다. 둘째의 맑은 눈 속에서 자꾸 엄마가 떠올랐고 우리가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 정말로 엄마가 내게로 온 걸까? 우리의 인연이 끊기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기분이 가라앉을 때면 그냥 둘째를 더 품에 꼭 안았다. 둘째의 큰 눈은 날 행복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나게도 만들어 주었다. 둘째 출산 후 엄마 생각이 유독 많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그때쯤 엄마가 꿈에 많이 보였다. 하지만 꿈에서조차 엄마는 모습이 온전히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릴 때가 잦았다. 그러다 꿈에서 깰 때면 엄마가 너무 그리워 잠들기가 어려웠다. 엄마가 너무 보고파서였을까?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만일 신이 있어 내 소원을 이루어진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생의 절반을 대가로 엄마를 단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 허락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종종 휩싸였다. 그러다 퍼뜩 정신이 들었다. 엄마인 내가 우주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내 새끼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날 엄마라 불러주는 내 새끼들이 내 앞에 곤히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그저 마음이 아팠다.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 참 나쁘지? 나도 새끼들 낳으니 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네. 마음이 또 그렇네. 그렇지만 엄마,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그땐 엄마 손잡고 날 낳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어. 함께한 추억의 시간은 짧고 그리움의 시간은 길다.
네, 들으신 곡은 영화 하모니의 OST 그대 있는 곳까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에세이의 내용에서 조금 더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임신과 어머니의 병환이 겹쳤던 시기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참 쓰기 힘든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꺼내놓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엄마를 떠올렸을 때 뭔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엄마 병중인데 또 임신을 했던 상태라서 엄마를 잘 못 돌봐드리면서 하늘나라로 보냈던 경험이 있어서 엄마를 떠올렸을 때 그 부분을 꼭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때 절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라서 좀 솔직하게 담아보았습니다. 네, 참 아픈 기억이지만 또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웠던 일이었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작가님은 그 출산 후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셨잖아요. 육아 현장에서 만나는 내 모습, 못난 내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엄마, 나는 엄마인데 내 이런 모습이 내가 왜 못나 보이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독이실까요? 엄마는 제 기억에 되게 강한 모습으로 예,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제 모습이 떠올리면서 엄마의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엄마처럼 그렇게 못 해낼까? 예, 엄마 같은 마음가짐으로 왜 할 수 없을까? 참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참 세상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근데 됐던 것 아마 같아요. 작가님의 자녀분들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아버님도 재혼을 하시고, 엄마와의 산책길도 담담하게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슬픔의 자리가 작아졌다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빈자리를 지금은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아빠가 재혼을 하시고 네. 또 새로운 동생들이 생기고 조카들이 생기고 이렇게 또 가족 구성원들이 넓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이제 슬픔보다는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기쁜 시간이 또 쌓이더라고요. 그 네.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슬픔보다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제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별은 그런 것 같아요. 코코의 Remember Me에서 그랬나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의 또 다른 곳에 저장을 하는 것이다. 헤어짐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억 공간에 그 저장을 해놓는 것이다. 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와 닿습니다. 그러신 것 같고, 그러네요. 우리 산책길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앞에서 또 쭉 읽어주시는 우리 감독님 계시고 해서 너무 마음 편하게 찍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또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네. 먼 곳에서 와도 좋아요. 정말 이렇게 먼 곳에서 와주셔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 더 청취자분들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작가님의 그 앞으로의 그 활동들이나 이런 걸 더 응원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청소년 소설과 학습 동화를 많이 적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제가 조금 다양한 글을 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웹소설도 좀 도전을 해보고 네, 어른들을 위한 에세이도 좀 도전을 해보고 해서 제 뭔가 바운더리를 넓히는 그런 작업으로 조금 작가의 역량을 키우고자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자 합니다. 멋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음악 한 곡만 더 듣고 가시죠.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로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골라봤는데요. 사실 이 곡은 신효범 씨의 원곡을 배우 전미도 씨가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가사 중에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이미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어머니의 삶을 복귀해 보니 우리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이토록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될 필연적인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작가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곡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너무 싱그러운 오늘 봄바람처럼 좋은 노래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거의 지금 저기 산책길에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언제 그 시간이 갔죠? 그러게요. 좀 더 몇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아까 이제 웹소설이나 어른들을 위한 책도 좀 더 쓰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글쓰기를 지도해 오신 작가님으로서 내 인생이 무슨 책이 되겠어 라고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수강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지도를 하다 보면 늘 이런 말씀 주세요. 내 이야기가 글이 되겠어? 내 글을 누가 보겠어? 라는 말씀을 항상 주시는데요. 누구나 다 처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다 모여서 하나하나 스토리가 되고 또 그거를 책으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첫 글쓰기가 어려운 법이니까요. 네네. 우리 글을 쓰고 싶은 작가님들 혹은 수강생분들, 학생들 꼭 힘을 내서 글을 자기 응원하는 그런 글을 한번 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한번 이 봄에, 이 아름다운 봄에 책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끝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어머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님한테 한 말씀? 엄마 편안하게. 제가, 네, 이런 순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나중에 만날 때 나 참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갈 테니까 엄마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다음 생에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마의 내가 너 딸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던 거보다 둘째 딸 이야기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 둘째 딸 한 말씀 더 해주시겠어요? 딸이요? 딸에게 이번에는 엄마로서 딸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 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우리 딸 민채. 네. 너의 모든 꿈을 엄마가 응원할 테니까 예, 우리 하고 싶은 거, 민채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민채 화이팅!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그리고 어머니께, 그리고 딸에게 다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죠? 혹시 더 필요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늘 우리 에세이 산책에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많은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날 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사실 누군가에게 읽히고 싶은 책 속에
한 줄 근사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의 연두빛 잎사귀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돋아나길 응원합니다. 오늘 산책을 마무리할 곡은 2008년 개봉하여 전 세계를 춤추게 했던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의 OST 중에서 Slipping Through My Fingers입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이 딸의 머리를 빗겨주며 부르는 이 노래는 눈 깜짝할 새 자라버린 아이를 보며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엄마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죠. 마치 봄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우리 아이들. 네. 라일락, 왠지 모를 설렘. 어느새 다가가 더듬는 기어가 맡아본 듯한 누군가의 향기를 추억하라 한다. 봄마음, 왠지 모를 아찔함. 가까이 하기에 너무 진한 사랑아. 적당한 거리에서 풀어지는 향은 거부하기 힘든 여인의 유혹이다. 4월의 유혹이라는 시의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라일락 향 번지는 따뜻한 봄밤 되세요. 맘마미아의 Slipping Through My Fingers가 흐릅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 연홍식, 구성 김나경, 진행의 장지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